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 저감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이제 새로운 뭐 보험대책기구도 만든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은 이제는 환경 과목을 가르쳐서 자기네들도 좀 알아야지 뭐 그걸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각 부분에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능적으로 접견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오염물질 나온 것을 줄이는 거 있죠. 그게 제일 돈이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생원부터 줄이는 그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자력의 기술로 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나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해서 가면은 저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졌구나.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파리나 도쿄나 뭐 뉴욕, 뭐 런던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 경유차의 경우에 경유값을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덜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게 17년 9월 달 18년 11월 이렇게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올해 3월 달에 아주 고농도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했는데 그런 대책들이 지금까지 대개 보면 공공 부분에 좀 집중돼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 이렇게 돼 있죠. 그 결과 제가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TMS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줄었는데 제철, 제강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시멘트나 이런 쪽 많이 나오는 여기 보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공 부분은 그래도 조금 통제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민간 부분은 거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까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우리 최열 이사장님 몇 가지 대책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추 박사님 또 좀 추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점들은 좀 강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최열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배출원, 오염물질들, 예를 들면 경유차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한 5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중소사업장들에서 배출되는 것에 굉장히 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중에서 VOC,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VOC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소사업장의 배출을 대대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랄지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일정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TMS에 있는 1, 2, 3종의 조금 중규모 이상의 공장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오염 저감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비상 조치 시기, 즉 다시 말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됐을 때 그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뭐처럼 하루 전에가 아니라 3, 4일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비상저감 조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을 이렇게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 그리고 적정 참여를 유도하려면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분명히 좀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3월 초에 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좀 평가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왜 부족했는지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이후에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투명한 조치들도 함께 취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런 건 어떤가요? 비상 상황에 비상 조치를 취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안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기에 이 서해안 쪽이나 인천에 있는 석탄 화력을 전면 중단하고 이걸 LNG로 바꿔도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는 LNG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비상 조치는 취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시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를 미세먼지 시즌으로 설정을 하고 그 시즌,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예측되는 측정한 어떤 시기만이 아니라 한 5개월 정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을 거의 셧다운을 시키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발전소의 어떤 수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대체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LNG를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해서 그 대체하는 그러한 보다 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있어서의 전력 믹스의 변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획기적으로 거둘 수 있다. 물론 이제 전력 믹스의 여유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석탄 화력 발전이 그렇게 돼서 생길 수 있는 수익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용 편입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농도 시기뿐만 아니라 전체 시즌을 그러한 어떤 석탄 화력 발전 대대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명칭을 뭘로 쓰는지 아시죠? 뭐라고 씁니까? 에코 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클린 디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디젤은 클린이다. 석탄은 석탄 발전소라고 그러지 않고 왜 에코 발전소라고 그러는 거야. 에코라는 거는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를 말하는데 그런 용어부터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부터 정부가 정확하게 다시 원상태로 저는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석탄, 석유, 가스가 있는데 이거를 태우면은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석탄은 1톤을 태우면은 2톤에 3.5톤의 CO2가 나와요. 그다음에 가스는 석탄이 반이고요. 그다음에 석유는 그거의 한 70%.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은 어떻든 온실가스가 적게 나온 거를 쓰는 걸로는 가스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는 또 비교가 안 돼요. 미세먼지는 가스하고 석탄하고는 무슨 2배가 아니라 이거는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계량화 시켜서 이것이 가격을 싸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 주는 거를 전부 다 사회적 비용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석탄이 싸니까 그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시대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석탄 발전은 대부분 다 정부 공기업 자회사에서 이제 하고요. 가스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전 자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자기 석탄 발전소를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은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손실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가동되면은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해주면은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깨끗한 걸 원하는데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석탄을 쓰게 돼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잘 만들어서 저는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와 그 LNG 발전이 그 우리나라 전체 설비로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31.1%고 LNG 발전소는 31.7%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석탄 화력은 전체 에너지 믹스로 보면 42.2%고 LNG는 26%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굉장히 높고 LNG 발전 가동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LNG 발전은 절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식이 지금 이제 우리 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석탄을 줄이고 LNG를 올려서 그렇게 하면 훨씬 특히나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울 수도권 특히 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 서해안과 인천 쪽에 있는 석탄 화력을 다 세워도 LNG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줄이고 그 LNG로 대체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상에 맞게 정부가 좀 그 비상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LNG가 더 석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가격의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전 자회사들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의 어떤 경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최 이사님 말씀하실 때 정확히 그것이 얼마만큼 비용 편익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즉 환경성 경제적 측면 혹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그 국민 후생복리, 건강 후생복리 차원에서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비용 편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국민에게 좀 이렇게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공포감이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용기를 갖고 나는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VOC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최근에 환경부가 드론을 띄워서 공개적으로 단속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들의 이 VOC 발생량이 드론을 띄우니까 56%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이제 단속이 일시적으로만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때만 잠깐 이렇게 다른 연료를 쓴다거나 또 그냥 잠깐 중단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VOC 발생을 줄이려면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행정 능력,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 현지 지자체 그 지역의 그 대학이랄지 연구기관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감시 체제나 혹은 정확히 그 평가를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자체 나름대로 수립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를 보다 체계화하고 그리고 단지 감시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그 최적의 기술로 이렇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저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연탄을 뗐잖아요. 연탄 80년대 연탄 뗄 때는 우리가 와이셔츠 하루밖에 못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이틀 입을 수 있거든요. 있는 건 그만큼 공기가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중요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강화도 되지만 이런 것도 빨리 그럼 교체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자동차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가스 보일러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돈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예. 네,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집중적이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비상조치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의 동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 또 그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집중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중국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국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5, 6년 동안 중국은 사실상 행정수단을 통해서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40%, 5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올 연말 연초에 보면 올해 초 잔영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 보면 북경시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도 행정수단을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도 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기술적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중 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미세먼지 저감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고 우리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감축 목표와 관련된 양국 정상 혹은 국가 간의 선언이나 혹은 뭐 협약들을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행동에 이제 나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이게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이 소위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그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 그 추 박사님의 지적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